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사연 노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당신이 알고 있는 요양원에 대한 평범한 상식을 뒤흔듭니다. 주인공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어르신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수상한 현장을 목격합니다. 정말 보호자들이 데려간 걸까? 아니면 이곳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이 있는 걸까? 평온한 요양원, 사라지는 사람들. 지금부터 그 충격적 진실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김양숙은 만감이 교차한 얼굴로 요양원 정문에 들어섰다. 자식들이 형식적으로 집에서 모시겠다라고 말만 했지 실제로는 그녀에게 큰 관심이 없다는 걸 알고부터 양숙은 차라리 스스로 편히 지낼 곳을 찾자 결심했다. 수중에는 적당한 돈이 있었고 오래전 남편이 유산처럼 남긴 아파트는 세노와 월세 수익이 조금 들어왔다. 그러니 요양원 비용 몇 달쯤은 문제없지. 눈앞에 보이는 힐링케어 요양원은 깔끔한 외관과 조경이 잘 되어 있었다. 원장 심승주가 로비에서 반갑게 맞이했다. 김양숙 어르신 잘 오셨습니다. 여긴 활기찬 프로그램도 많고 의료간호도 든든하니 편안하실 거예요. 양숙은 이곳에서 조용히 책도 읽고 또래와 수다도 떨며 살면 되겠지 하고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입소 첫날 그녀는 왠지 모를 등골 서늘함을 느꼈다. 동료 어르신들이 예의 그곳에 환히 웃으며 반겨주지 않고 묘하게 침묵 속에 있거나 눈길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내 기분 탓인가? 라고 넘겼지만 결국 이곳에서 벌어지는 수상한 비밀에 휘말리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양숙은 요양원 식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메뉴는 무난했지만 어딘가 사람들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주방 직원과 스태프들은 싹싹하게 움직이는데 정작 입주자들은 작은 목소리로 말하거나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식사 후 2층 복도에서 80대쯤 돼 보이는 서욱분 할머니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귀띔했다. 새로 오셨죠? 조심하세요. 여긴 밤마다 뭔가 이상해요. 어르신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도 다들 퇴소했다고만 해요. 양숙은 어리둥절해 웃으며 받아쳤다. 에이, 그럴 수도 있죠. 보호자가 데려간 거 아닐까요? 서옥부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저었다.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그냥 괜히 저처럼 의심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시길. 말을 끝내고 황급히 떠났다. 도대체 무슨 소리야? 양숙은 어이없어 하면서도 왠지 모르는 불길함이 가슴속에 남았다. 낮 시간이 되자 원장 심승주가 라운지에 나타났다. 오늘은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많이 참석해 주세요. 눈부신 웃음과 다정한 말투였다. 몇몇 스태프도 함께 박수를 치며 호응을 유도했다. 양숙도 참여했고 생각보다 재밌었다. 스태프들도 어르신 잘 그리시네요. 라며 칭찬해주고 분위기는 그럭저럭 평온해 보였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어째 서옥분 할머니가 그렇게 불안해한 거지. 양숙은 약간 안도했다. 그러나 점심 무렵 식당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기척을 살피자 한중년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중얼대는 장면이 잡혔다. 스텝이 다가가 어르신 자식분이 당분간 여기 계시는 게 좋다고 했으니 불편함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라며 달랬다. 그 할아버지는 울먹이면서 자식에게 일주일만 있다고 했는데 이젠 한 달째야? 하고 성을 냈다. 스텝은 조금만 참으세요. 곧 가족분과 상의해 볼게요 라고 미소 지었지만 그 시선이 차가웠다. 양숙은 흠칫했다. 자식이 방치하는 건가? 원장이 거짓말하는 건가? 요양원이 편안한 은둔처일 수도 있지만 때로 가족에게 버려진 장소가 되는 현실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했다. 오후 산책 중 양숙은 우연히 요양원 뒤편 정원에서 서옥분을 다시 만났다. 서옥분은 늘 두리번거리며 사람 없을 때만 은밀히 이야기를 했다. 김양숙 씨, 혹시 밤에 소리 같은 걸 들었나요? 가끔 살려달라 같은 비명이 나도 스태프들은 치매망상이라며 덮어요. 다음 날이면 그분이 사라지고. 양숙은 심장이 덜컥했다. 혹시 지나친 상상이 아닐까요? 서옥부는 손을 떨며 속삭였다. 나도 믿고 싶진 않아. 근데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요.
입주자 명단엔 분명 있던 분이 갑자기 실종돼도 원장 심 씨는 보호자가 직접 데려갔다고만 설명해요. 그래서 말도 안 되지. 양숙은 직접 봤어요? 라고 물었지만 서옥부는 그럼요. 난 밤에 화장실 가려다 한 번 본 적 있어. 스텝들이 안 돼. 라고 울부짖는 어르신을 강제로 끌어갔거든. 이게 그냥 치매 행패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다. 양숙은 소름이 돋았다. 그 할아버지도 낮에 자식에겐 일주일이라 들었다 했는데 벌써 한 달째 뭔가 정말 이상해. 며칠 후 원장 심승주가 양숙을 불러 차를 대접했다. 적응은 잘 되세요? 여기선 자유롭게 지내시면 돼요.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저나 스텝에게 꼭 말씀하시고요. 양숙은 조심스럽게 몇몇 분이 사라진다고 하던데 보호자가 데려간 건가요? 라고 떠봤다. 심 원장은 은근히 눈을 가늘게 떴다. 그렇죠. 가족분들이 데려가신 거예요. 가끔 퇴소할 때 그런 오해가 생기죠. 별다른 일은 없습니다. 그 말이 너무 매끈하고 완벽해서 양숙은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졌다. 이 사람 너무 지나치게 웃는 표정이네. 오히려 뭔가 숨기고 있단 뜻 아닐까. 그날 밤 양숙은 불면증에 시달려 늦은 시각까지 라운지에 머물렀다. 딱히 사건은 없었지만 스태프들이 김양숙 어르신 일찍 주무시죠 하고 다소 강압적으로 말해오자 밤에 여기 있는 걸 귀찮아하네라고 느꼈다. 내가 보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건가? 하고 의심이 커졌다. 양숙은 다른 층에서 지내는 한도식 어르신에 대해 들었다. 그는 예전에도 요양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스태프들이 그분이 편집증이 있다고 무시한다는 것이다. 양숙은 도식에게 함께 얘기해 볼까요? 라며 다가갔다. 도식은 사실 예전에 공무원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 문서 처리와 제도에 밝았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곳 요양원 전적이 깨끗하지 않아요. 원장 심 씨가 이전에 다른 요양원을 인수했다가 이름 바꾸고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 하는 듯. 양숙은 왜 그럴까요? 단순히 운영부실? 하고 묻자 도식은 목소리를 낮췄다. 글쎄, 일부 입주자를 알 수 없는 시설로 넘기고 관리비나 간병비를 착복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불법적인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양숙은 결심했다. 나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이대로 방치하면 더 많은 어르신이 피해를 볼 수 있겠지. 한밤중 양숙은 불 꺼진 복도를 조심스레 걸었다. 우연찮게 스텝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누구도 없는 듯 했다. 안을 엿보니 책상 위에 퇴소 명단 파일이 놓여 있었다. 명단에는 여러 어르신 이름이 적혀 있고 보호자 인수라는 항목이 가득했다. 서명 칸이 다 똑같은 필체처럼 보였다. 양숙은 재빨리 휴대폰 카메라로 파일을 찍었다. 좋아. 이걸로 뭔가 잡을 수 있어. 그런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뭐 하세요, 김양숙 어르신? 스텝 한 명이 서늘한 눈길로 쳐다봤다. 양숙은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아, 화장실 찾다가요. 아유, 깜빡이 안 켜져서. 라며 서둘러 방을 나왔다. 스텝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다음날 원장 심승주가 양숙을 따로 불러. 어르신 밤에 스텝실 근처 돌아다니셨다던데 혼란 줄 수 있으니 자제해 주시면 좋겠네요. 말은 부드러웠으나 눈빛은 차가웠다. 경고하는 거군. 덤비지 말라는. 그날 저녁 양숙 방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다. 스텝 2명이 들어와 김양숙 어르신 건강 체크하겠습니다라며 강제로 혈압계를 댔다. 양숙은 너무 늦은 시각 아닌가요? 라고 물었지만 스텝들은 무시하고 약간 거칠게 조용히 해요라며 팔을 잡아채 불쾌감을 주었다. 명백한 위협성 검진이었다. 며칠 뒤 양숙은 서옥분 할머니가 마치 공포에 떨며 방에 틀어박혀 있는 걸 발견했다. 서옥분은 스텝들이 날 계속 감시해. 내가 또 떠벌리면 안 된다고 밤에 찾아와 협박했어. 양숙은 분노했다. 이 원장, 은근히 노인들을 공포로 제압하는구나. 그런 뒤 맘에 드는 사람은 다른 곳으로 빼돌리나? 더 놀라운 것은 도식 어르신이 이틀 동안 자취를 감췄다는 소식이었다. 스텝들은 연고자가 데려가셨다고 주장했다. 양숙은 믿지 못했다. 그분은 분명히 나한테 우린 이 일을 함께 파헤치자 했는데 서옥분도 어쩌면 위험에 처한 거 아닐까요?
도식 어르신이 증거를 찾던 걸 원장이 알고라며 울먹였다. 원장 심승주는 다시 한번 양숙을 불러 김양숙 어르신, 여기서 불필요한 의심을 키우는 건 좋지 않아요. 다른 분들에게도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는 것 같던데요. 라고 웃었지만 눈에 위협이 서렸다. 양숙은 숨이 막혔다. 이 사람은 분명 힘있는 배경이 있는 것처럼 태어냈다. 분명 경찰에 제보해도 증거가 없다면 큰일이 안 될 수도 있지. 게다가 어르신들은 대체로 거동이 불편하고 진술 능력도 떨어질 테니. 이제 빌런은 훨씬 강해 보였다. 과연 내가 이 사람에게 맞설 수 있을까? 양숙은 두려움에 젖었다. 한밤중 양숙은 방 안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경찰에 전화해야 하나? 그런데 증거가 부족하다. 고민했다. 갑자기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낯선 스탭들이 서옥분 방으로 몰려가는 모양이었다. 할머니,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라며 강압적으로 소리를 높이는 것 같았다. 양숙이 문 밖으로 나가자 서옥분이 나 안 갈래. 살려줘. 라고 절규하며 복도로 끌려 나왔다. 양숙은 소리를 질렀다. 무슨 짓이에요? 스탭들이 흘끗 쳐다보며 이분은 보호자 요구로 다른 시설로 옮기시는 겁니다라 매정하게 말했다. 서옥부는 눈물을 흘리며 김양숙 씨 도망 조심해라고 애원하는데 곧바로 어떤 주사약을 놓고는 안정을 위해 필요합니다라며 마취제 같은 걸 투여했다. 양숙은 몸을 떨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그 순간 원장 심승주가 등 뒤에서 은근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김양숙 어르신, 괜한 호기심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여기서 조용히 지내시죠. 만약 계속 분란을 일으키면 어르신도 이분처럼 옮겨가실지도 모르거든요. 등골이 서늘했다. 이건 범죄나 다름없어. 내 목숨도 위험해질 수 있어. 하지만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양숙은 결심했다. 내가 여기 들어온 목적은 단순히 편히 살기 위해서였지만 이렇게 무서운 일을 알았으니 나라도 나서야 한다. 그날 밤 몰래 요양원 밖으로 나가고자 했지만 출입문은 잠겨 있고 스텝이 경비를 섰다. 다음 날 아침 양숙은 짐짓 평온한 척 오늘 병원 검진이 있어서 외출해야 한다고 원장에게 알렸다. 원장은 의심했으나 외래 진료야 가능하죠. 스텝이 동행할 테니라며 조건을 달았다. 양숙은 밖에서 마음대로 움직이기 힘들겠다고 생각해 차선책을 떠올렸다. 딸에게 SOS를 치는 것이다. 평소 자녀가 관심 없는 듯 보였지만 지금은 이 문제가 너무나 위험했다. 실제로 양숙의 딸에게 전화를 해 나 요양원에서 조금 이상한 일을 겪고 있어. 이곳이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 같아라고 간략히 털어놨다. 딸은 깜짝 놀라 엄마 그런 일이 왜 이제야? 제가 당장 경찰과 함께 갈게요. 양숙은 당장 오면 날 감금할지도 몰라. 증거가 필요해. 내가 조금 더 찾아볼 테니 너도 주변에 도움될 만한 인맥 있으면 수소문해줘. 라고 당부했다. 딸은 걱정하면서도 알겠어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아는 분이 있으니 상의해 볼게요 라고 했다. 양숙의 가슴엔 용기가 솟았다. 그래, 난 혼자가 아니야. 딸이 있잖아. 며칠 후 딸이 연락해왔다. 엄마, 제가 아는 기자가 있는데 요양원 불법행위 관련 취재를 해볼 수 있대요. 대신 확실한 상황을 알아야 해요. 양숙은 눈물을 글썽였다. 내 딸이 이렇게 힘이 돼주다니. 둘은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다. 양숙이 밤중에 몰래 녹음기와 카메라 휴대폰을 켜고 스탭들이 어르신에게 가하는 강제행위나 이리로 끌고 가 같은 말을 캡처. 기자가 하루 정도 어르신 보호자로 위장 방문해 내부 분위기를 살핀다. 하지만 원장 심승주는 눈치가 빨랐다. 어느 날 양숙 방에 스텝이 들이닥쳐 억지로 채운 체크를 빙자해 방을 수색하려 들었다. 휴대폰을 못 찾게 하려던 시도였다. 양숙은 대비해 휴대폰을 바깥 화분에 숨겨두는 지혜를 발휘했다. 결국 스텝은 별소득 없이 돌아갔다. 그날 오후 마침 그 기자 위장 인물이 찾아왔다. 원장 심 씨는 늘 하듯 아웃사이더 손님을 환하게 맞이했으나 이 사람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여러 구체적 질문 입주자 중 치매 아닌 분은 몇인가? 퇴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 을 던지자 심 원장은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밤이 되었다.
양숙은 그 기자에게 몰래 쪽지로 오늘 밤 2층 복도에서 수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렸다. 기자는 외부 주차장에서 카메라를 설치하려 했지만 보안 문제로 쉽지 않았다. 자정쯤 전날처럼 또 다른 어르신이 집에 간다. 며 울부짖자 스탭들이 달려와 억지로 끌고 가려 했다. 양숙은 당황 속에서도 휴대폰을 켜고 영상 촬영을 시도했다. 그 순간 원장 심승주가 나타나 김양숙 어르신 또 이러시네. 끝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라며 직접 나서서 양숙을 벽 쪽으로 밀어붙였다.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아요.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라고 으름장. 양숙은 몸을 떨며 당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강제로 옮기는 게 합법인 줄 아세요? 하고 외쳤다. 심 원장이 거칠게 팔목을 잡아채며 내가 법정 가도 상관없어. 보호자 동의서 다 받아놨으니 어르신도 정신적으로 불안하다고 하면 끝이요. 라고 코웃음 쳤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울렸다. 그 말 여기서 녹음됐습니다. 기자와 함께 들어온 경찰 2명이 있었다. 딸의 연락과 기자의 준비로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이 들어온 것이었다. 스탭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양숙이 휴대폰을 높이 들고 말했다. 보셨죠? 이분이 지금 불법 강압을 행사하고 있어요. 스탭들이 부인하려 해도 이미 녹화된 영상과 어르신들의 증언이 있었다. 원장은 이게 무슨 짓이냐? 라며 발악했지만 경찰이 수갑을 채우고 체포영장을 보여주었다. 사태가 일단락된 뒤 요양원은 즉시 폐쇄되었다. 여러 어르신들은 가족이 맞이하거나 다른 안전한 시설로 옮겨졌다. 원장 심승주와 스텝 일부가 불법 감금, 문서 위조, 허위 진료비 청구 등으로 입건되었다. 서욱분이나 다른 분들도 간신히 구출된 셈이었다. 양숙도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사실 요양원에 들어온 이유가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컸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양숙은 깨달았다. 내가 정말 남에게 짐이 되는 게 싫어 스스로 들어왔는데 결국 그곳에서 더 끔찍한 일을 봤어. 그래도 이 일을 막아낸 건 나 자신이다. 내가 내 힘으로 움직인 덕분에 많은 이가 구해졌구나. 양숙은 귀가하며 멀리서 기다리고 있던 아들과 딸을 보았다. 둘은 무거운 표정으로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엄마 곁에 있었으면 이런 일 안 겪으셨을 텐데라고 했다. 양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와서 탓해봐야 소용없지. 나도 내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너희도 좀 관심 가져주겠니? 자녀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비로소 엄마를 안았다. 엄마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희가 도와줬어야 하는데. 양숙은 등을 토닥이며 아니다. 나도 힘을 낼 수 있었으니 다행이지. 아직 내 인생 내가 지켜야지. 그 뒤로 양숙은 몸 상태를 점검하러 병원을 다니는 한편 자녀들과 협의해 사실 거동이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 집에서 지낼 결론을 냈다. 가끔 살림에 도움받을 사람이 필요하다면 요양보호사나 간헐적 지원을 받는 식으로. 굳이 시설에 들어가야 한다면 그건 정말 필요할 때. 하지만 이렇게 이상한 곳에 함부로 들어가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양숙은 담담히 웃었고 아이들도 새로운 출발을 결심했다. 에필로그 봄날 다시 살다. 양숙은 집 앞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며칠 전 사건이 벌어졌던 요양원 생각을 하니 씁쓸함과 함께 자부심도 스쳤다. 내가 요양원에 간 이유는 이 나이에 혼자 살기 힘들어서였는데 결국 거기서 더 큰 문제를 알게 되었고 스스로 해결에 나서며 다시금 내 목소리를 찾았구나. 옆으로 아들딸이 함께 걸으며 장을 보러 가자고 했다. 양숙은 예전보다 허리가 좀 더 꼿꼿해진 기분이었다. 비록 늙었어도 내 삶을 함부로 포기하진 않아. 내가 지킬 인생이 아직 남아있고 나를 도울 가족과 내 의지가 있으니까. 꽃향기가 은은한 봄바람이 그녀의 주름진 볼을 스쳐갔다. 양숙은 씩 웃었다. 그래, 이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새로운 하루가 또 힘차게 열리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곁에 있을 법한 요양원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은밀하고 무서운 일을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것은 단순한 미스터리만은 아니었죠. 주인공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 스스로 삶을 지키고자 했던 용기였고
또 우리가 노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고민하게 만드는 인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삶의 깊은 이야기를 담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